이것 때문에 자수한 살인범? 2003년 9월 일본 26세 고가와 신야가 토막살해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뒤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지인인 29살 남성 가미야 소우. 경찰은 가미야가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를 살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끔찍하네요. 들어도 저 범죄는 너무 끔찍해서 범인을 얼른 잡아서 또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미야는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남아공 경찰 측에 가미야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사형 제도가 있는 일본에 그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사형 폐지국인 남아공에서는 송환을 거부. 그렇게 가미야는 남아공에서 취직도 하고 무려 17년이나 마음 편히 평범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아니, 물론 사형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당한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 아닌가요? 본인을 보호해준다고 착각하고 17년이나 발 뻗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게 더 화가 나는데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17년이나 도피 아닌 도피 중이던 가미야가 2020년 8월 갑작스럽게 남아공 주재 일본 대사관에 스스로 출두, 자수했습니다. 에이? 17년 만에?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아니, 그동안 잘 숨어 살다가 왜 그랬을까요? 이 뒤늦게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범인이 살해를 하고 뭔가 금전 문제가 있었대잖아. 그걸 이렇게 묻어둔 거야 어디다가. 어디다 묻어? 그냥 뭐 이렇게 자기만 하는 거지. 일본에? 그거 이제 자기 찾으러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가미야가 17년 만에 자수한 이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당시 남아공에서도 누적 확진자 수가 63만 명을 돌파. 남아공 당국은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했는데요. 이에 남아공 경제가 얼어붙으며 일자리를 잃은 가미야. 게다가 넌 바이러스 덩어리야. 코로나 옮기지 말고 니네 나라로 꺼져.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인해 급기야 아시안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17년 만에 자수. 2020년 9월 일본으로 송환됐습니다. 시살자고 이게 뉘우쳐서 자수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안 터졌으면 평생 거기서 살았겠죠. 아니 물론 뭐 아시아 혐오 범죄가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면서 저도 동양인으로서 분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런 케이스만큼 받아주고 싶지가 않은데요. 뭐라고 말을 보태기도 꼴보기 죽겠다 진짜. 경찰들은 줄을 서시오. 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남경찰서, 구로경찰서, 경기 광명경찰서, 부천 소사경찰서, 일산 동부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등등등. 제가 이 두 기자님 앞에 경찰서 이름을 길게 나열한 이유! 모두 한 사람의 범죄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경찰서들이? 네. 저렇게 많은 경찰서가? 지난해 11월 20대 후반 여성 A씨가 단 열흘 동안 조사를 받았던 경찰서 드림. 오메야, 옮겨 다니기도 바빴겠다. 어떻게 열흘 동안 저 많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 A씨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무려 115건에 달하는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습 사기 용의자였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2016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당시 A씨는 인천지법에서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바로 다음 달 일본으로 도주, 심지어 제가 아끼던 명품백 저렴하게 팝니다. 소중히 다뤄주실 분만 연락 주세요. A씨는 일본에서도 특기를 제대로 살려서 4년 동안 한국인을 상대로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를 펼쳤습니다. 그녀에게 당한 피해자만요, 자그만 제 128명. 그리고 피해액은 무려 6억 2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매물 올려서 돈 받고 잠수 타고 뭐 이런 그렇죠. 범죄였나 봐요. 근데 128건이면 진짜 안 걸리고 잘했네. 중국 나쁜 놈이네 진짜. 잘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잘 해온 거라고. 잘했다라는 잘했다고요? 게 실화입니까? 아니 좀 투심 좀 칭찬인가요? 잡지 말. 굿이라는 얘기. 굿 잘했다는 건 잘 사기를 쳐왔다고. 배우고 잘했다고요? 배우고 잘했다고요?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 지금. 사이코패스들인 것 같아. 그녀의 수법은 나날이 진화해 나갔습니다. 가령 물품 대금을 입금했다고 거짓 송금 문자를 보내 물건을 받거나 사고 송금했다고 속여 돈을 갈취.
그뿐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송금 대행을 모집, 타인 명의의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뭐 타임명의 통장까지 이용을 했다고 하면 잡기가 힘들지. 왜냐하면 잡아봤자 딴 사람이잖아. 자,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그녀의 사기 행각에 피해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는 A씨에 대한 사기 피해 호소글이 속출. 이에 경찰은 일본 인터폴, 주일본 경찰 주재관과 공조 수사 끝에 드디어 일본 도쿄 자택에서 A씨를 체포,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각 지역에 115건의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찰서마다 인계 조사하도록 하세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48시간씩 조사한 뒤 다음 경찰서로 그녀를 인계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아니 근데 너무 악질이야. 진짜 악질이에요. 악질이다. 너무 악질. 진짜 악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미 벌을 받아야 될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도망가서 범죄를 또 저지른다? 반성의 여지가 절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엄벌을 내려야 됩니다. 회장님의 블록버스터급 도주금.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비의 회장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비를 화려하게 부활시키며 일본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자동차 업계의 거물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그런 그가 2018년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요. 2019년 4월부터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박해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레바논으로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택연금 중이면 당연히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야, 그 도망친 방법이 궁금하네요. 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카를로스 곤 회장의 탈주국은 10여 명의 다국적 용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탈출에 앞장선 리더, 미국 육군 특수부대 출신 마이클 테일러, 그리고 행동파견 브레인 그의 아들 피터, 운송 담당 전세기 조종사와 터키인 직원들까지 동원됐는데요. 먼저 마이클과 피터 부자는 6개월 전부터 탈주국을 위해 치밀하게 사전 답사와 조사를 실시. 이들은 개인 전세기 전용 출입구의 장비 검색에 허술한 간사이 공항을 도주 경로로 낙점했습니다. 근데 좀 믿기지가 않는 게 공항에서 뭐 지나갈 때 엑스레이도 찍고 신분증도 보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뚫어낸 거예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악단으로 위장, 카를로스 회장을 다름 아닌 대형 악기 장비 케이스에 숨긴 후 이동. 그렇게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고요. 전세기를 타고 유유히 터키를 거쳐 레바논으로 도주. 아니 근데 이게 좀 씁쓸한 게 그래도 다국적 기업의 CEO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래 빠져나가는 것 자체도 명예롭진 않은 거예요. 카를로스 곤 회장은 자신이 도망친 이유에 대해 닛비와 르비를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신을 음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일본 측은 레바논에 그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레바논은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정정당당하게 검색대를 걸어서 나가면 되지 왜 일단- 악기통에 숨어서 나가서 일단 저런 얘기- 절차적으로 네. 어떻게든 본인 도망친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잘못이죠. 그건 잘못이지 뭐. 존경받던 CEO에서 도망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그. 비록 도망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덕적인 비난은 면치 못할 겁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온 뭐뭐뭐. 2013년 9월 아르헨티나 인근 세계 최장의 산맥인 안데스 산맥에서 4개월 동안 조난당했던 한 남성 라울 고메스를 극적으로 구조. 아이고. 예, 기적적인 생還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4개월 동안 조난을 당했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고산지대에서. 어휴, 그럼 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아니라 죽을 고비 안에서 4개월을 살았네요. 정말 죽을 뻔한 거네. 아 근데 구조대 다행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메스에 따르면 4개월 전인 5월 칠레에서 오토바이 여행을 하던 중 오토바이 고장으로 도보로 걷다 폭풍설을 만나 길을 잃고 헤매게 됐고요. 간신히 아르헨티나 인근 해발 2,800m에 위치한 외딴 대피소에 도착. 대피소 내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다 그마저도 떨어지자 쥐를 잡아먹는 등 아휴.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20kg이나 빠지는 극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죽을 고비를 넘기다 무려 4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관측하러 온 아르헨티나 연구팀에 의해 구조됐고요. 라울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사연에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와, 진짜 기적이네. 아, 근데 주제가 도망자잖아. 한편의 기적의 드라마 같았던 그의 이야기는 하루 만에 대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라울은 출국 금지를 당하자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피해 도망친 겁니다. 사실 라울은 8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저기 아니, 저기 오디오 물리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칠레 검찰에 따르면 사실 라울은 8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 이씨! 아니, 짜증나잖아. 미안합니다. 사실 라울은 8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칠레 검찰이 그에게 출국 금지를 명령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칠레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도주를 가매. 하지만 신도 그의 행동이 괘씸했는지 도주 중 조난을 당했고요. 생사가 오가는 혹독한 벌을 받던 중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칠레 검찰이 아르헨티나 측에 송환을 요청하며 진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잘 됐네요, 아주. 잘 됐어. 아니, 근데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살지. 저러고 살고 싶나, 산속에서? 그러니까 일단 신의 감옥에 4개월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이제 나와서 인간 세상으로 돌려졌으니까 인간 세상에서 다시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 신의 형벌을 받은 거네, 그럼. 받은 건데 그건 우리는 안 치잖아요. 안 다시 치죠. 받아야지. 우리 인간계거든.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이. 그럼요. 도망친 것까지 가중 처벌돼야 돼요. 그렇지. 아주 특별한 엽서의 수신인은 2017년 8월 프랑스, 벨기에, 체코, 스페인, 스웨덴 등 20여 개국 국민에게 아주 특별한 엽서가 발송됐는데요. 먼저 프랑스에 전해진 엽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파루, 너는 프랑스에서의 삶이 최고란 것을 알 거야. 우리는 네가 곧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뭐야, 이게? 파루라는 사람이 실종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성으로 이렇게 컴백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엽서의 수신인인 파루는 실종자가 맞긴 맞습니다만 사실 그는 2009년 은행강도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도주 중이던 범죄자 파루 아치였고요. 그리고 이 엽서를 보낸 발신인은 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이었습니다.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쓴다고? 근데 너무 다정다감하게 바게트빵 들고 컴백 이러면서 영화에 보면 고백할 때 쓰는 스케치북 그 대화 아닙니까 저게. 아니, 예전에 유로폴에서 사람들의 범죄 신고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명 수배자들의 사진 인적사항을 담은 그런 달력을 제작해 배포했었다고 저희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조금 그래. 더 회유하기 위해서 비슷한 의도로 제작한 거 아닐까요? 이 엽서가 널리 배포될수록 경찰들이 범죄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현상 수배 중인 21명의 주요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게재해 회원국 국민에게는 관심과 신고를, 또 수배자들에게는 자수를 촉구하기 위해 국가별로 이 엽서를 제작해 배포했는데요. 발상이다. 여기에다가 벨기에에서는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상 수배범 아르튀르 노로키에게 벨기에 감자튀김이 최고지. 진짜 맛있대. 우리는 네가 감자튀김을 그리워할 거라는 걸 알아. 돌아와서 감자튀김을 마음껏 즐기렴. 저거 듣고 와가지고 감자튀김 어딨어요? 감자튀김 그러면 웃기겠다. 감자튀김 준다 그랬잖아요. 도망자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몸고생 마음고생 그만하고 죗값 치르고 두 발 편히 뻗고 자라. 이렇게 향수를 자극하며 범죄자들의 감성을 터치한 거죠. 아니 근데 네가 감자를 그리워할 거 우리 다 알아. 너무 웃긴다. 그래야 할 수 있지. 실제로 유로폴은 2016년 1월부터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왔는데요. 그 결과 36명의 지명 수배자를 체포, 또 그중에 11명이 제보를 통해 검거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효과 있네. 효과가 발상이라니까. 그래.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현상수배 전단지는 좀 살벌해서 또 무섭기도 하고 그치. 쳐다보면서 유심히 보기 힘든데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딱 보게 되잖아. 좋은 아이디어.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캠페인을 더 많이 보고요. 교묘히 숨어있는 범죄자들이 하루빨리 검거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하게 살아야죠.
2012년 콜롬비아. 당시 경찰들은 유명 폭력 조직이자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을 유혹한 뒤 납치, 감금, 협박 등을 일삼은 지오반니 레보예도를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그는 납치, 감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도주, 1급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야, 근데 징역을 선고받고 도망간다는 건 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레보에도가 도주한 직후 유명 폭력 조직의 일원인데다가 얼굴도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 사람들은 조만간 그가 체포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까? 레보에도를 잡기 위해 경찰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추적했는데요. 그러나 무려 1년간 그 어디서도 그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벽히 사라진 듯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렸던 겁니다. 경찰들이 일단 정말 쌍심지를 켜고 추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갔다면 본인의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2013년 어느 날 콜롬비아 비앙키아 인근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레보에도가 드디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체포 당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의 모습. 뭐야? 체포를 당시의 모습은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여성의 머리와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남자였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남자였는데 여장을 했든지. 그래. 아니면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건지.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레보에도가 약 1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장을 한 게 아니라요. 아예 성전환 수술을 감행. 로잘리나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던 겁니다. 야, 이거는 성형 수술을 능가하네. 그렇지. 성도를 바꿔버렸어. 뭐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라. 와. 어떻게 반응드리기가 좀 참. 아니, 어떻게 체포된 겁니까? 그게 궁금하죠. 네. 불심 검문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띈 한 여성.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시더라? 그 레보에도랑 너무 닮지 않았어? 근데 알아본 게 진짜 대단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알아볼 만한 그 얼굴이냐고. 경찰들의 눈썹이 대단하시네.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보냐고. 경찰들을 그러니까. 칭찬해야겠네요. 네. 뭐 DNA 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잡은 거잖아. 잡은 거죠. 아니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신분 완벽하게 숨겨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법에 처벌 안 받았잖아요. 범죄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감행했던 도망자. 성별은 바뀌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앞서 성별을 바꿔 죄를 숨기려 했던 황당한 흉악범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체를 숨기고 죄를 은닉하려 했던 범죄자의 도주국에 대한 특종입니다. 실례지만 이거보다 어떻게 더 기상천외할 수 있죠? 저 들어보시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것도. 지난해 4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촌 베벌리 힐즈의 주택가 수십 곳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 경찰은 절도범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비벌릴스를 저도 뭐 예전에 뭐 다른 촬영 때문에 가봤는데 저기는 절도범이 가도 절도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CCTV도 많고 보안도 철저하고. 당시 절도범은 정말 대담하게도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범행에 나섰고요. 범인의 모습이 CCTV에도 포착돼 경찰이 CCTV를 분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고화질인 거 봐.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를 알고 있다는 사람도 그에 대한 제보도 전혀 없었는데요. 아니 근데 너무 얼굴이 잘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뭐 가린 것도 없고. 근데 CCTV에 저렇게 고화질로 찍혔는데 어떻게 못 잡고 저렇게 수사망을 피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난 5월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영상 속 남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가만, 왜 입을 벌리고 있지? 뭔가 이상한데? 아, 그거. 저기 아까 할리우드 할까? 그 왜 특수분장 그런 관련 산업 종사했던 분 아닐까? 맞네, 이거네. 입이 안 벌어. 경찰은 범인이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포착. 그리고 이 모습을 단서로 범인을 특정했고요. 프로웰, 당신을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절도범 프로웰이 CCTV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인종을 바꿨네. 인종을 바꿨어. 이제 성별이 아니라 인종을 바꿨네. 와, CCTV랑 너무 다르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가발에 가면까지 착용해 백인으로 변장. 그래서 수사가 난항을 겪는 듯 했지만 결국 어설픈 가면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눈에 띄어 체포. 그의 범죄는 막을 내렸고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설프니까 입도 안 다물어지고 그 덕분에 잡은 거니까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체를 숨기려 했던 황당한 범죄자들. 하지만 아무리 꽁꽁 가려도 언젠가 그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기상천외한 탈옥범의 도주 방법. 2018년 4월 8일 일본 열도 4개의 섬 중 시코쿠의 에이메현 이마바리시에 위치한 마쓰야마 교도소에서 재소자 히라오 다스마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 당시 15,000명이 넘는 경찰과 16마리의 경찰견, 헬리콥터와 무인 정찰기 등이 투입됐지만요.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탈옥수 히라오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야, 헬기가 떴는데? 일본도 CCTV가 엄청 많이 깔려 있는 나라인데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도망 다닐 수가 있죠? 당시 탈옥수 히라오는 탈옥한 뒤 곧바로 교도소 인근 마을에서 자동차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시코쿠와 본토 혼슈의 중간 지점인 무카이시마 섬에서 히라오가 타고 도주한 자동차와 그의 DNA가 검출된 물건들을 확인한 뒤 탈옥수가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다리를 봉쇄해. 경찰은 무카이시마 섬에서 혼슈로 가는 길목들만 봉쇄하면 탈옥수 히라오를 검거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죠. 여기 탈옥수랑 닮은 남자가 있어요. 그가 탈옥한 지 22일째 되던 날 히라오는 당시 경찰이 예상했던 무카이시마 섬이 아니라 섬에서 약 70km 떨어진 본토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시내 한복판에서 검거됐습니다. 야, 어떻게 갔지? 아니 섬에서 본토까지 가는 길을 차단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 거지? 탈옥수 히라오가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도주할 수 있었던 이유. 바다를 헤엄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느라 힘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히라오는 무카이시마 섬에서 약 200m 거리의 혼슈까지 헤엄친 뒤 히로시마까지 도주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일본 경찰이 히라오가 바닷길로 도주할 가능성을 배제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헤엄친 무카이시마 섬 일대의 바다는요. 페리도 항해할 때 어려움을 겪는 데다 작은 어선은 엔진을 끄는 순간 휩쓸릴 정도로 파도가 센 곳인데 거길 헤엄쳤다고요?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류가 거세기로 유명해서요. 함부로 헤엄을 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헤엄쳐 도망쳤던 24일 밤은 비까지 내렸던 상황. 하지만 탈옥수 히라오는 경찰의 포위망과 모든 악조건을 뚫고 보란듯이 도주에 성공했던 겁니다. UDT 훈련 아니야? 정말 특수부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걸 어떻게 보통 사람이 장비도 없이 그렇게 가지? 한편 절도 및 침입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히라오는요. 원래대로라면 작년 1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희대의 탈주국을 벌인 대가로 징역 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혹독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만기 출소를 하고 그러니까 반성을 충분히 하고 대가를 치르고 새 삶을 사는 게 낫지. 그걸 뭐 도망쳐갖고 어떻게 새 삶을 살겠어요. 죽을 뻔했어. 게다가 죽을 뻔했고. 미련하죠. 이것 착각해 체포된 마약 사범. 2011년 1월 26일 시가 200억 원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수배된 남성 A씨가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야, 당당히 왔다고? 밀항한 게 아니라 김해공항으로? 위조 요건이었나요? 경찰이 쫓던 마약 사범인 A씨가 당당히 입국한 이유. 이제 와서 날 잡아봤자 소용없어. 나 이제 죄가 없거든. 당시 마약 밀반입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요. A씨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2011년 1월 10일로 계산. 공소시효가 끝나고 며칠 뒤 당당하게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겁니다. 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 못하니까.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10년을 참 잘도 도망 다녔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교활하게도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한 A씨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공소시효? 당신 공소시효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A씨는 공항에서 즉각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거의 자수네, 자수. 자수네. 아니, 공소시효 끝난 날을 잘못 계산한 거 맞죠, 제 말이? 계산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A씨와 함께 마약 밀반입을 했던 공범 B씨가 2003년에 먼저 체포돼 재판을 받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범이 해외 등으로 도피할 경우 다른 한쪽의 최종 심의 결정될 때까지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됩니다. 맞네. 이게 조항이 엄청 많아요. 관련된 게. 그 멈춰지는구나. 멈추든 그냥. 시간이 안 가. 거기는 안 쳐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한 A씨는 공범 B씨의 재판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 A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2012년 11월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이 조항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의 공소시효를 딱 10년인 2011년 1월로 착각. 잘했다. 잘했네. 야, 진짜 잔머리 쓰다 걸렸네. 근데 너무 쌤통이다. 제 자기 딴에는 10년 동안 잘 숨어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미리 들어와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편안하게 여생 보낼 수 있는 건데 10년도 날린 거죠, 사실. 날린 거죠. 도망다니. 이제 와서 다시 쳐버리거든요. 또 쳐버리지.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줄 알고 저러다가. 중국 1호 적색 수배자의 위장수. 2014년 4월 중국 당국이 국외로 도피한 적색 지명 수배자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 맨 위에 오른 1호 수배자인 중국 저장성 원저우 전 부시장 양슈주. 그녀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뇌물, 수수, 공금 횡령을 일삼으며 무려 446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재산을 취득한 일명 중국의 부패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중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양슈주는 타국으로 도주, 무려 11년 넘게 도피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야, 11년 넘게 어떻게 안 잡혔죠? 와, 중국 공안도 서슬퍼런데. 그렇죠. 뭐 사람 하나 없는 밀림에 계속 숨어 살았나? 아예 눈에 안 띄게. 양슈주는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이때 무려 29개의 가짜 신분증을 사용, 수시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야, 29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첩보 요원도 저렇게 해도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 들어갈 때 뭘로 들어왔더라? 이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막 이거 필리핀 뭐로 들어왔었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저 정도의 액수면은 전 세계 다 뿌려놨을 거 아니에요. 인터폴의 어떤 그런 협조 요청을. 이거 어떻게 다 피해 다녔을까요? 양슈주는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이미 미국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 미국 영주권도 취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미국 영주권을 가명으로 취득, 에이? 당당히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미국은 영주권 받기가 엄청 까다로운데 가명으로. 가명으로 영주권을 받는 게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영화 속 첩보요원처럼 철저하게 신분 세탁을 한 양슈주. 하지만 2004년 양슈주 소유의 맨하튼 아파트가 소송에 휘말리며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들통났고요. 이후에 양슈주는 네덜란드로 도주,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자유를 만끽하던 양슈주는 네덜란드에서도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2014년 위조 여권을 사용해 또다시 미국에 입국. 하지만 결국 미 이민 세관 집행국에 발각되며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도 협상 끝에 양슈주는 도피 12년 만인 2015년 11월 중국으로 송환, 길고 긴 도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남자. 2011년 11월 중국 산시성 양취안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위원인 44세 남성 추이스링이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우진, 당신을 살인범으로 재판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는 추이스링이라면서 경찰은 지금 체포한 이름이 허우진이라고 했잖아. 허우진. 그죠? 이게 뭐 사람 잘못 보고 오인한 겁니까? 먼저 허우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6년 전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던 허우진. 그는 식당을 찾은 한 손님과 갑자기 시비가 붙었고요. 말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 그리고 그 길로 어디론가 잠적했는데요. 공안은 용의자 허우진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공개 수배까지 했지만 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공안의 수사망을 피해 하얼빈시로 달아난 그는 그곳의 허술한 지역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이름을 추이스링으로 바꾸고 나이도 10살 줄여서 신분 세탁, 양취안시로 다시 도주했던 겁니다. 아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나이도 10년을 깎아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안은 이렇게 되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정보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살인자 허우쥐는 추이스링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 가구 사업가로 성공하며 큰 부를 축적했고요. 지역 사회 사업과 자선단체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하며 지역민들로부터 큰 환심을 샀는데요. 뭐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 사람 죽였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진짜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면 자수를 했어야죠. 그렇지. 그게 진정한 사회 기여죠. 자, 그렇게 지역 유명 인사로 우뚝 서게 된 그는 급기야 2011년 5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회 당선, 에? 와. 중국 정치계에 입문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면 반성하고 살아야지 권력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저 사람하고 아까 저기 쿡방하던 사람하고 정신세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정치에 출마해서 선거가 되려면 도덕적으로 본인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나 정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숨어 살려고 그러는 거지. 2011년 도망자 허우준을 찾기 위해 심기일전에 재수사에 돌입한 공안은요. 당시 허우준의 전처와 아이들을 만나 그의 행방을 추궁. 집요한 수사 끝에 정치인 추이스랭의 실체가 살인범 허우준이란 사실을 파. 산시성 경찰들과 공조해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안에 체포된 허우준은요. 늘 죄책감에 시달려 열심히 기부하고 살았습니다. 그간 발을 편히 뻗고 잔 적이 없었는데 붙잡혀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죄책감 얘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거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잡혔으니까 죄책감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2010년 7월 중국에서 전해진 소식. 허난성의 한 감옥에서 탈출한 펑치윤이 무려 19년 만에 자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운 사연. 법이 그에게 선처를 베풀길. 펑치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펑치윤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진짜 이상한데요? 아, 이게 잘못 들어갔나 보다. 아니 그래도 탈옥했잖아. 탈옥을 눈 감아 줘도 될 정도로 너무 억울하게 들어갔나 보지. 1989년 12월 당시 18살이던 펑치윤은요. 어려운 집안 환경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한 농가에 몰래 들어갔는데요. 바로 그때 소년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1위안, 약 170원 상당의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펑치윤이 주머니에 그 1위안을 넣으려던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에게 발각.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요. 이때 집주인은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결국 절도에 또 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펑치윤에게 법원은 징역 6년형을 선고. 이후 소년은 감옥으로 이송됐는데요. 우와. 그러나 1991년 7월 혹독한 노동의 굶주림까지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견디다 못해 펑치윤은 교도관의 눈을 피해 탈옥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린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뭐 사실 처벌받아 마땅하긴 하지만은 18살 소년이 그 1위엔 훔친 대가 170원 정도 징역 6년형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예. 신분을 숨겨했던 그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일용직을 전전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010년 삶이 또 다른 지옥처럼 느껴진 그는 결국 죽음을 결심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운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펑치윤, 네가 1위안 때문에 희생한 19년을 보상받는 건 자수하는 길밖에 없어. 가족과 친구들의 설득 끝에 무려 19년 만에 이렇게 자수를 결심하게 됐던 겁니다. 이후 펑치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한 변호사가 그의 변호를 자청했고요. 또 법원에서도 과거 그의 상황을 고려해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19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끝낸 펑치윤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라도 내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돼 행복합니다. 아니야? 2017년 10월 미국 미시간주 레드퍼드 경찰서 SNS에 한 지명수배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이 글이 미 전역에서 대화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명수배 글은 뭐 맨날 올라오는 건데 뭐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수배범이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지명수배범인 마틴 자이드를 보호 관찰 중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틴이 도주를 썼던 거죠. 이후 경찰 공식 SNS에 지명수배 글과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수배 글을 본 범인 자이들은요. 더 꽁꽁 숨어버린 게 아니라 형편없는 건데.
난 체포될 걱정 따윈 하지 않아. 경찰의 SNS에 직접 본인이 손수 댓글을 달아서 경찰을 조롱했죠. 그러더니 심지어는 만약 너희가 올린 다음 게시글이 1000번 공유되면 내가 도넛 한 박스 들고 가서 자수할게. 한번 해보자고. 게시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코웃음을 치며 정말 아주 간 크게도 황당한 내기를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인근 학교의 쓰레기까지 다 줍겠다라는 공약까지 추가했습니다. 와, 경찰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미친 듯이 공유를 했나요? 자이들의 도발에 경찰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수배자가 도넛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넛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경찰이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오히려 저렇게 했구나. 바로 자이들의 내기 도전을 수락, SNS에 또다시 글을 올리며 불과 1시간 만에 4,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해당 게시글을 공유했던 겁니다. 약속 지켜야 돼. 도넛 가져와. 시민의 힘을 너무 얕봤네. 잠깐 뭐라고 그랬죠? 1000번 공유되면 자수한다고 공언했던 자이들. 도넛 사들고 가서 근처 학교 청소한다 그랬죠. 네. 아니 4,000번이면 4박 가져야 돼. 그럼 네 배인데. 진짜로. 도넛은 한 박스였다고 합니다. 진짜 끝판왕 아닌가요? 이 끝판왕이야. 저 심리는 진짜 이해 못하겠다. 이후 경찰은요, 자이들이 약속을 지켰으며 글을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SNS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는 찌질하지만 여기서는 난 약속을 지킨다. 네. 경찰하고도 이렇게 논다. 이거 하나 하려고 한 거예요. 저 안에 철창 들어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예? 자, 범인 자이들이 자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긴 했지만 경찰에게 대결을 신청한 단 큰 범인 자이들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과 교수 제시카 크루그. 그녀는 과거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흑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관련 학술 서적도 출판했고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흑인 해방 운동을 실천한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의 이름을 딴 해리엇 터브먼 상과 프레드릭 더글러스 상의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죠. 오늘 대단한 분이라고 단정 짓기가 되게 힘들죠? 1위 후보니까 또. 그런데 지난 9월 3일 제시카 크루그 교수가 SNS를 통해 밝힌 충격 고백. 난 겁쟁이입니다.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가 말한 거짓말의 정체는 바로 자신이 흑인이 아닌 백인이라는 것. 에? 흑인이 아니었다고요? 백인이어서 흑인 행세를 한다는 게 이게 아니 저는 저걸 왜 속였는지 이해가 어떤 인종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할지가. 제시카 크루그 교수는 강의 중인 대학은 물론 학술 활동을 하는 동안 주변의 자신을 흑인이라고 소개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미국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난 금발의 백인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은 흑인을 소개하면 주변에 어릴 때 친구들, 가족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됩니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지? 대체 그러면 어떻게 속이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그녀가 흑인 인권 연구를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흑인 행세까지 하는지는 몰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시카 크루그 교수가 흑인 인권 활동을 하며 교류한 지인들조차 그녀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아주 철저히 숨기고 연기한 그녀. 크루그 가족,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엄마가 투병 중일 때도 심지어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인종을 속인 겁니까? 제시카 크루그의 주장에 의하면요. 전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흑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흑인이라 생각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싸워왔고 어린 시절의 거짓말이 지속되다 못해 더욱 커졌다고 변명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실제 크루그는 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수령하는가 하면요. 소수 인종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해외 연구 장학생에 선발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받으려는 장학금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제시카 크루그의 만행이 밝혀진 후 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잘리는 거로 안 되고 뭔가 더 철저히 책임져야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처벌 받아야죠. 양심을 팔아 다른 이의 권리를 낚아챈 흑인 위장 교수 제시카 크루그.
사기로 만든 인생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2021년 캐나다 토론토. 한 주택 앞에 놓인 소포를 훔치려고 접근한 도둑 헨리.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도 착용 완료. 그리고 범행 후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미리 도주 차량도 마당에 정차해 놨습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사전 작업을 마친 헨리는요. 누가 지나가면 어떡하지? 집에 사람이 있나? 창문으로 살짝 볼까? 아, 긴장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더니 남의 집 마당을 어슬렁거리지 않나? 남의 집 창문을 기웃거리지 않나? 누가 봐도 수상할 만큼 난리법석 분주한 행동을 보였고요. 결국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우리 집 앞을 저렇게 기웃거려? 수상한 인기척에 집주인도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아니 자기 딴에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난리를 떤 게 오히려 더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죠. 그죠? 그렇게 혼자 분주했던 도둑 헨리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소포를 훔치려고 손을 댄 그 순간 야 이 도둑놈아 너 딱 걸렸어. 벌컥 열린 현관문. 도둑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던 집주인과 딱 마주쳤는데요. 깜짝 놀란 헨리는 미처 소포도 훔치지 못하고 마당에 세워둔 차를 향해 얼른 주랭랑을 쳤습니다. 차 문도 열어놨겠다. 시동도 걸려있겠다. 차에 타서 출발만 하면 되는 상황. 도망가려고 준비를 해놨네요. 차도 대기해놓고. 문도 열어놓고 시동도 켜놓고. 그죠? 자, 당시에 도둑 헨리의 급박했던 도주 장면 공개합니다. 야 정말 미치겠다. 오프로드를 타고 다녔어야지 이 사람아. 운전 실력이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 그리고 저기만 눈이 있잖아. 왜 저기다가 차를? 자, 보세요. 손으로 눈치입니다. 근데 지금 저거 찍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눈을 치우고 있잖아. 왜 이렇게 얼굴이해. 그냥 차 놓고 도망가야지. 차를 놓고 도망가야지 이 사람아. 아 차는 못 버리겠나 보다. 뭐 훔친 거에 비해서 차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번호판 다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다 웃긴 걸리지. 게 막 뛰어가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렇지, 멈춰! 그렇지. 이러면서. 못 가니까. 그렇습니다. 차에 탄 헨리는 즉시 후진해서 마당을 빠져나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로에 쌓여있던 눈더미에 바퀴가 걸린 상황. 도둑 헨리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맨손으로 차를 밀어도 보고 바퀴 아래에 쌓인 눈을 파내도 보고 온갖 애를 다 써봤지만 바퀴는 그 자리에 맴돌 뿐. Want me to get you a shovel? I get you a shovel. 죄송합니다. 집주인 눈앞에서 진땀만 뻘뻘 흘리던 도둑 헨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진짜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이거. 2021년 10월 오후 7시 미국 미시간주 트래버스시 애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느긋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신 누구야? 애슐리의 집에 침입한 낯선 남자. 아내 비명을 들은 남편이 달려오자 그 남자는 도망쳤고요. 애슐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야, 도둑인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애슐리의 이웃집 뒤뜰에 숨어있던 수상한 남자 케빈 윌리엄 타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가자 재빠르게 도주한 타이거. 경찰은 곧장 그를 쫓았지만 결국 타이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놓쳤지? 엄청 빠른가 본데? 아니면 이 동네 어디 사는 사람인가 본데요? 그는 얼마 뒤 너무나도 손쉽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체포됐죠? 그날 밤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범인이 어디 도망가다가 어디 빠졌다. 설마 맞았다고? 그렇게 멍청하려고. 도주 당시 타이거는 경찰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자꾸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둡고 무서워. 타이거가 도망친 숲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울창한 산림. 타이거는 그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운 숲속, 타이거는 경찰의 추적은 따돌릴 수 있었지만요. 한밤중에 숲속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드넓은 숲을 헤매고 또 헤매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911에 신고 이야. 구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야, 이거 강도할 그 깡은 있고 숲에서 나올 그 용기는 없나 봐요.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무섭네. 저게 방향 잘못 잡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금방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네요. 미시건이라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미시건은 충분히 곰도 나올 수 있고. 곰이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무서웠나 보다. 타이거의 셀프 신고, 구조 요청에 경찰이 출동, 타이거는 숲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대신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는 곰은 없잖아요. 곰은 없. 숲이 나을까요? 교도소가 나을까요? 안전하긴 해요 교도소가. 살아는 있잖아요. 화질도 고화질이네요. 그쵸? 뭐야,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신도 안 신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누가 약간 별장 같기도 하고. 뭔 상황이지? 네, 영상 속 남녀는 20대 커플인 마완과 쌀마.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쇼핑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도둑들입니다. 사건 직후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다행히 얼마 뒤 인근 주유소에서 도둑들의 차량을 찾아냈는데요. 그때부터 경찰 대 도둑들의 추격전이 펼쳐진 겁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도둑들은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 따윈 무시, 대로변을 가로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요. 진짜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그럼요. 그렇게 일대를 휘저으며 난리법석 도주하던 도둑들은 급기야 한 건물에 담을 넘어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본 경찰은요. 아 뭐야? 저기로 도망친 거야? 아이 참나. 일단 멈춥시다. 더 이상 도둑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갔구나. 어디로 들어갔는데 담을 넘었는데 경찰서인 거야. 추적도 안 해? 도둑들이 담을 넘어 도망친 곳은 사실 Welcome to police station. 여봐, 경찰서로 갔지? 네, 바로 경찰서. 근데 자수하려고 간 거면 저렇게 빨리 뛰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건 누가 봐도 도망치려고 한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도둑들이 제 발로 경찰서 앞마당으로 들어선 겁니다. 심지어 분명히 담을 넘기 전에 건물 앞에 떡하니 P.O.리아 경찰이라고 크게 적힌 경찰서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일 리가 있나? 너무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거기가 경찰서인 줄도 몰랐나 본데요. 그런데 이 도둑들의 어설픈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마. 내가 봤던 CCTV 중에 가장 고화질이에요. 너무 잘 보여. 경찰서 거라서. 경찰에 잡힐 것 같자 도둑 쌀마가 급하게 몸을 숨긴 은신처. 어디로 갔어? 개집?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저기 벤치 아래에 누웠어요. 아,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어설픈 도둑들의 도주 행각은 당연히 실패. 그들을 쫓던 경찰에 체포되며 끝이 났습니다. 2016년 1월 미국 오하이오주 리마 경찰서에 도착한 한 장의 사진. 경찰들 사진 셀렉 실력이 형편없구만. 어? 내가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어. 이 사진 한 장이 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어머, 셀카네요? 셀카네. 근데 왜 이 사진이 경찰서를 뒤집어놔요? 쨍쨍한 자연광 아래 은갈치 양복과 멋들어진 선글라스. 제법 무심한 듯 시크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성. 이 사진의 주인공은 도널드 퓨. 그는 경찰이 쫓고 있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어머. 근데 지명 수배자가 왜 자기 사진을 경찰서에 보내죠? 농락한 건가? 아니면 자수하는 걸까? 음주운전, 방화, 기물 파손, 무단 침입, 가정폭력, 범죄 행각도 화려한 도널드. 그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가 두려워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유포하다니 말이야. 이거 잘못 나왔잖아. 자, 이게 당시 경찰 당국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오. 좀 화는 나겠네요. 왜냐면 진짜
좀 안 나오긴 했다. 이게 네. 너무 안 나왔다. 되게 얼굴이 이렇게 막 주름지게 나오고. 근데 저 범죄자가 저를 경찰한테 보내준 거예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저 메시지와 함께. 이거 좀 바꿔달라는 거지. 그럼 무슨 저기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 바꾸듯이 이걸로 바꿔달라는 거네. 저거는 자기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냐.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 또 다른 흑역사를 선물합니다. 사진을 대체하기는커녕 원래 공개했던 사진에 직접 보내준 셀카를 한 대에 묶어서 온라인에 영구 박제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협조해줘서 고마워. 경찰서에 와서 얘기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아. 사진에 메모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친절하게 응답까지 한 도널드.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를 한 겁니다. Awful picture. Awful picture. Man, they just did me wrong, man. Where are you at again, Chip? Right now, Yeah. actually, I'm sitting in a bunker right next to Chapo Guzman. We're trying to dig a tunnel and get to McDonald's. 이렇게 셀프로 신상을 신나게 털고 다닌 도널드. 덩달아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그의 사진에는 2,0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눌렸는데요. 관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순간 감옥에 보나 봐. 가는 한이 있어도 못생긴 사진만큼은 참지 못한다. 저건 박제가 되니까. 근데 순간 이해는 가요. 왼쪽 사진은 억울할 것 같긴 해. 원래 오른쪽 얼굴이라면은 진짜 저건 못 참죠. 너무 열받잖아. 저게 뭐야 얼굴이. 야, 이게 관종과 일반인의 차이구나. 어플 보정. 나는 약간 이해 가요. 나 관종이라고 그런 거야? 관종 맞아요. 관종 맞는데 순간 무슨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이해는 가지만 진짜? 저 행위는 이해는 안 가죠. 근데 어떤 기분일지는 알겠어. 그렇습니다. 결국 너무 유명해진 탓에 5일 만에 체포. 그리고 해맑게 웃는 머그샷을 남긴 도널드. 여기에 경찰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도널드, 이 사진은 어때? 2021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호텔 방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한 남성. 주머니에서 손 빼. 움직이지 마.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신고 내용은 한 남성이 여성을 납치한 뒤 폭행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납치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한다. 죄질이 아주 안 좋죠. 나쁜 사람이죠. 예.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방 안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경찰이 수갑을 꺼내려던 그 순간 옹쥐르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투숙한 룸은 호텔 6층. 뛰어내린다고? 안 돼. 죽어.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이거는 6층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행동. 어머머. 도망간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창문이 안 깨졌구나. 도망간다. 저거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안 깨지면 저거 얼마나 아플까? 아니 근데 안 깨지니까 다행이지. 죽을 뻔한 거 아니야. 저거 깨져서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죠. 액션 배우라도 되는 듯 멋지게 몸을 날렸지만 하는 단발머리 비명과 함께 유리에서 튕긴 그는 호텔 바닥에 낙인 군 건데요. 결국 옹쥐르는 경찰에 바로 체포됐고 납치, 성폭행 등의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요. 보석금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4,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화유리처럼 절대 뚫고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죗값 단단히 치르고 반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